셀프로 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요. 내가 주의할 것들만 주의하면 결과도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실패를 전제에 두고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경우는 제가 적극 권장드립니다. 한번 해보면 실패를 해도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셀프 시공에서 이제 실수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단열 측면에서 보면은 자재 선정이에요. 단열하려면 단열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단열 자재라는 것이 뿌리는 페인트류가 있고, 돌돌 말려있는 벽지처럼 말려있는 그런 류가 있고, 판형 단열재라고 해서 그런 단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게 내가 하려는 환경에 맞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단열재 종류가 또 여러 제품들이 많이 있겠죠. 그 제품들이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각각의 제품마다의 장단점, 특징들을 알아서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셀프로 단열 시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보 서치를 하시겠지만 커뮤니티, 유튜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노출되는 정보들은 편향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이 개발이 돼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때 홍보를 여러 유튜버라던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그 정보를 통해서 좋은 장점들만 선택하게 되니까 내 환경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열재를 선택해서 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 같은 업자도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게, 단열재 종류가 많고 특징들이 서로 다 다르고 100% 좋은 단열재는 없거든요. 그 가운데 좋은 장점들, 환경에 맞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시공을 하는 건데, 그 정보들을 일반 소비자가 딥하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편향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재를 선택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시공해놓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그 자재 선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곰팡이 제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셀프가 가능하죠. 상담할 때 셀프로 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요. 내가 주의할 것들만 주의하면 결과도 잘 나오거든요. 하지만 단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셀프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셀프로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그렇지, 찾아보면 사실 모든 정보는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자재에 대한 특징들도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자재를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재 중에 그 자재들의 특징을 알아서 내가 사용할 만한 자재가 어떤 건지를 찾아보는 좀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시공법도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사실 다 오픈해 드렸거든요. 그 시공법에 대한 것들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고, 처음 시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세 번째, 작업 범위도 내가 생각하는 범위와 실제로 해야 되는 범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난감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나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문의를 하면은 조언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담 올 때부터 느낌은 옵니다. 어떤 생각으로 연락을 주셨고 정보를 요청하는지 좀 느낌은 있죠. 하지만 그분들을 구분을 해서 또 상담을 받는 것도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문의를 주시고 제가 상담 드릴 만한 여건이 되면 다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면은 오히려 셀프로 하려고 했다가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상담을 들어보시면 이건 셀프로 할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서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할 일이 아니네요. 오히려 작업을 따서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를 전제에 두고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경우는 제가 적극 권장드립니다. 한번 해보면 실패를 해도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내가 생활하면서 두 번, 세 번 해보기는 어렵잖아요. 비용도 한정적이고 시간도 한정적인 경우에 한 번에 해결을 봐야겠다라는 경우는 셀프보다 차라리 제대로 된 업체를 만나서 시공을 받으시고, 시공 과정들을 옆에서 참고하고 본 다음에 다른 쪽에 할 때에 그걸 참고해서 그걸 바탕으로 셀프로 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자재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시공 품질이 나오게끔 시공을 하는 능력, 그리고 작업 범위, 꼭 해야 되는 곳과 안 해도 되는 곳을 구분해서 그 공간을 볼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셀프와 전문가의 차이지 않을까,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구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셀프로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자재도 잘 선택하고 시공도 열심히 해서 잘 꼼꼼하게 했고 해야 될 것들도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은 관리예요.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생활하는 생활 습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사실 관건인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단열 해놨으니까 환기 전혀 안 시키고 짐 가득 쌓여 있고 곰팡이가 올라오면 단열 잘못했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거는 관리 측면을 놓친 겁니다. 단열을 잡게 되면 결로라는 걸 잡는 거거든요. 결로를 잡게 되면은 생활 습이 관리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습이 발생하는 요소가 보이잖아요. 요리할 때, 씻을 때, 빨래할 때, 내가 숨 쉴 때, 또 창이라던가 창문에 결로가 생겨서 맺히는 것들 다 눈에 보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관리를 신경을 쓰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프 시공이다, 어떤 업체를 써서 시공했다, 잘 됐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 관리라는 것은 생활 습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자재로 많이 노출되는 특정 이제 브랜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보드 같은 제품을 해볼게요. 이보드라는 제품을 이제 복합 단열재, 멀티 단열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거는 단열재이면서 한쪽 면에 마감재가 함께 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작업을 하고 바로 도배나 페인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죠. 그러면 단열재이면서 마감도 된다고 하고 면도 잘 나온다, 여러 장점들이 노출되니까 아파트나 건축물의 구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아닙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밑작업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나 디테일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미스가 생기는 것이죠.